안녕하세요. 이기범입니다. 오늘은 유럽 지역에 대한 2021년 정세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질서, 과연 신냉전인가입니다. 특별히 유럽 지역에 대해서는 진영이 엷어지는 유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을 잠시 회고해보고 그 다음에 2021년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아무래도 많은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아직까지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럽 지역에 관한 이슈들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벨라루스 관련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터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벨라루스 관련해서는 지난 여름에 벨라루스에서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 결과 자체는 루카셴코 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권 쪽에서는 이것이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벨라루스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신냉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카셴코 현 대통령은 러시아 쪽을 지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의존을 하는 거지요. 이에 반해서 야권 쪽에서는 유럽연합 쪽에 그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벨라루스의 대선 문제가 그 유럽연합과 EU와 러시아가 부딪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냉전의 하나의 또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는 신냉전 상황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터키는 신냉전의 특징인 극심한 국가 이익 추구라는 그 명제하에서 현재 사실 러시아하고 굉장히 이제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터키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이 상황에서 동지중해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같은 나토 회원국인 그리스하고 전쟁도 불사할 정도의 어떤 그 갈등 속에서 동지중해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동지중해에서의 어떤 해양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들을 보았을 때 2020년이 신냉전의 어떤 그 싹이 트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여름에 그 러시아에서 나발리 독사 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독일과 러시아가 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독일 내에서는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를 위해서 그 노르트 스트림 2라는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완공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가 이익에 따라서 신냉전이라는 것은 그 국가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익에 따라가서는 또 합종 연행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1년 전망을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잠시 말씀드렸지만 터키의 마이웨이 행보는 계속될 것입니다. 터키는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 상황에서 같은 나토 회원국 간에도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스하고의 갈등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프랑스하고도 지금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과 터키 대통령은 그 이제 원색적으로 서로 비난을 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터키가 지금 자신의 그 국가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나토의 회원국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터키는 이 상황을 신냉전의 어떤 천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 상황을 잘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극우 성향을 지닌 정권들이 그
신냉전 라인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EU 회원국인 헝가리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헝가리는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EU가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헝가리는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EU하고는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그 몰도바에서 대선이 있었습니다. 두 후보가 그 현 대통령은 친러시아 성향이고 그리고 새롭게 당선된 후보는 유럽연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 가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내 지도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 국가는 신냉전의 어떤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신냉전 상황에서는 물론 구냉전이 끝난 다음에 이념이 아니라 종교 간 갈등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냉전은 다시 이념으로 회귀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냉전 상황에서도 종교 간 갈등은 계속 부각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종교에 기반한 그런 테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2021년에는 이런 종교에 기반한 테러가 숫자가 더 증가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맹의 복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동맹을 경시하고 그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을 당연히 복원할 것입니다. 서유럽하고의 관계를 이전과 회복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방위비 증액이라는 것은 사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이 중국의 화해 제재를 놓고도 일종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화해 제재를 강하게 주장할 것이고 그런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처럼 구냉전 시절처럼 동맹이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복원되고 또 동맹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에 따라서 이 동맹은 견고하기도 하고 또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유럽은 한마디로 진영이 엷어지는 유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